주까지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P-타입, N-타입, 그리고 머저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런 얘기를 진행하면서 그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P-타입에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홀이 많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 N타입에는 머저리티 캐리어 일렉트론이 많은 상태인데 디퓨전 때문에 높은 농도의 머저리티 캐리어가 낮은 농도의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타입은 홀을 이제 많이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홀이 넘어가서 이제 P는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는 거고요. 홀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전자가 채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N타입은 일렉트론이 좀 여분이 있으니까 그 일렉트론의 덴시티의 그레이디언트 때문에 P타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자를 제공하고 나면 그 아이온들은 플러스로 차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플러스 차징된 거, 그리고 마이너스 차징된 것들은 다 그 불순물에 공간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전자를 줌으로써 혹은 전공을 줌으로써 되는 그 차징이기 때문에 공간에 움직이지 않는 임모바일한 그런 스페이스 차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스페이스 차지냐? 공간에 분포하고 있어서 모바일하지 않고 죽어나서 비어있는 혹은 죽어나서 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차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억셉터 이온이 이제 농도만큼 여기에 그 마이너스 차징이 P-타입에서 되고, 그 다음에 요 도너에 해당되는 것이 플러스로 차징이 된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특정한 레이어만큼 X의 P 정도의 두께, 여기에서는 X의 N 타입 쪽에 디플리션 된 영역, P-타입 디플리션 되는 두께를 대략 XP, XN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N-타입 쪽에 플러스가 포텐셜이 높다 그랬습니다. 높다 그래서 여기 빌트인 포텐셜이 있으니까 플러스가 이제 넘어갈 때 이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못 넘어가고 이제 어느 특정한 요 양만큼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니 포텐셜이 높으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텐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을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P-타입 쪽에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생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부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어떤 스페이스 차지가 되고 다음 디플리션 레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디플리션 레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보면 차지가 디플리션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레이어거든요. 이 이종 접합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종 접합에서는 그걸 딱 붙여놓으면 한쪽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거니까 요 디플리션 레이어는 반도체 P-타입, N-타입을 붙여도 여기에 디플리션이 생기고, 금속과 반도체를 붙여도 요 사이에 또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차지가 이동해서요. 여러분 소금물이죠,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하고 이런 그 물 속에 어떤 그 금속을 넣어놨다, 전극을 넣어놔도 전기 분해 전해질에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레이어가 두 개 있다 그래서 더블 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더블 레이어 하면 디플리션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레이어가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메탈러지컬리 딱 접합이 딱 되어 있는 거에서 양단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면 스페이스 차지가 뭐냐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항상 해둬야겠죠, 그죠? 항상 해두고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P 타입 반도체다 그러면 이렇게 페르미 레벨로 따지면 이렇게 밑에 가 있는 것이 우리가 P 타입 반도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N 타입 반도체는 여기에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인데 같은 실리콘이다. 그랬을 때 이 밴드 갭이 같죠, 그죠? 같습니다. 여기 다 같으니까 요게 이제 같은 모재로부터 출발해서 얘가 한쪽만 도핑 정도만 달리해서 얘를 붙여놓은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로컬하게 도핑만 달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붙이면 페르미 레벨이 이제 같아집니다.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전자가 여기 전자가 넘어가고 홀이 넘어가서 이렇게 같아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를 같이 놓고 보면 이 멀리 갔을 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같은 정도, 요 값하고 요 값이 같고 그다음 요 값이 같은 정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 같이 맞춰주고 요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현할 때 반도체에서 어떤 접합을 만들어주면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서 다른 밴드 다이어그램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그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렸을 때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포텐셜 배리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포텐셜 배리어로 요게 이제 E에 V에 빌트인 정도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중간을 따라가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고요. 페르미 레벨이고, 그 다음에 요 N 타입 반도체하고 P 타입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내려간 큰 값을 도핑했을 때 값을 우리가 이제 쿼자이 페르미 레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쿼자이 페르미 레벨은 여기서 표현하기보다 요 벌크 쪽에서 표현하기보다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 요 영역에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요 영역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 값이 쿼자이 페르미 레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크기 값은 크기 아니라 방향을 따졌을 때 페르미 중심으로 했을 때 E의 마이너스 F의 N이다. 그래서 부호를 따졌을 때 요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잡아가지고 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자꾸 빨라지는데 여러분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갈게요. 혹시 빠르다 싶으면 중간에 손 들고 지금 아무 소리 없이 손만 들고 있어도 돼요. 아니,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요 영역에서 보면 이제 마이너리티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왜 넘어갔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P 쪽에서 N 쪽으로 홀이 막 넘어갔고 N 쪽에서 P로 전자만 넘어갔으니까 요 영역 내에서는 보면 머저리티 캐리어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세스 캐리어가 더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홀은 P 타입에서 N 타입으로 넘어왔으니까 원래 마이너리티 캐리어보다 많죠, 그죠? 그 다음에 N 타입 쪽에서는 홀이 넘어와서 N 타입 쪽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홀보다 넘어온 홀이 또 있으니까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레이어 요 안에서는 적어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막 넘어왔으니까 익세스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상태니까 지난 우리 6장에서 배웠던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관련된 어떤 영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N 타입 쪽에서는 요 컨덕션 밴드의 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 ni의 엑스포넨셜의 kt 분의 이 f 마이너스 e 페르미 레벨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p 쪽에서는 ni의 엑스포넨셜의 kt의 이 페르미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ef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요 값 n 타입 쪽에서 ef 마이너스 efi는 인트린식 레벨은 n 타입 쪽에서는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이니까 요것은 우리가 ni의 엑스포넨셜의 kt의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이하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의 요 페르미 레벨 쿼자이 페르미 레벨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요거를 2의 파이의 f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이너스의 2의 파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홀 쪽에서는 ni의 엑스포넨셜의 kt의 2의 파이의 f의 p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빌트인 포텐셜은, 요 빌트인 포텐셜 휘어진 거는 바로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 값, 요 페르미,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중심으로 해서 요, 홀 쪽에, P 쪽에 쿼자이 페르미 레벨하고 요, 일렉트론 쪽에 쿼자이 페르미 레벨 요 두 개 합이, 크기의 합이 바로 일렉트론, 과 홀 일렉트론 느끼는 빌트인 포텐셜이 될 거다. 라는 그림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빌트인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말 포텐셜은 파이 p 플러스 파이의 f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 파이의 fn은 kt의 로그의 ni분의 n0가 되고요. 요게 이제 n0는 그 n-타입에서 머저리티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뭐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n-타입 쪽에 n0는 모든 게 토탈리 아이오나이즈 되어 있고 넌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다 라는 가정하에서 도핑한 임퓨리티 그대로 전자를 공급하니까 얘가 ND로 근사를 시킬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 밑에는 어쨌든 얘는 이제 뭐라 근사시킬 수 있냐면 N에 억셉터로 근사시킬 수 있죠, 그죠? 근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서 ND로 각각 근사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크기는 여기서 보면 2분의 KT의 로그의 NI분의 ND로 근사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홀은 2분의 KT의 로그의 NI분의 NA다. 라고 근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빌트인 전압은 2분의 KT의 로그의 NI의 제곱분의 NA의 ND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도핑 농도하고 그 다음에 억셉터 도핑 농도하고 도너 도핑 농도하고 그 다음 온도에 따라서 빌트인 전압이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2분의 KT가 0.0259 일렉트론 그냥 볼트 해서 V의 서멀 볼티지가 되고요. 로그의 이제 NI 제곱분의 NA분의 ND다 라고 해서 결국 P타입과 N타입 반도체의 도핑 농도를 바꿔주면 여기에 걸려있는 빌트인 전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이오드 배울 때 다이오드 이퀘이션 배울 때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를 치면 여기에 이제 전압강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전압이 일어나서 그 전자를 배울 때 이제 요거를 뭐 원래 이런 모델이 있죠, 그죠? V의 빌트인 전압만큼 0에서 1로 팍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거나 했을 때 턴온되는 전압이 대략 0.7V 정도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정의 되거든요. 0.7V라는 게 이게 0.7V라는 얘기입니다. 0.7V니까 이게 0.0025V니까 대략 한 30배? 여기 한 대략 3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도핑을 해서 도핑 농도를 해서 NI 값도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도핑을 한 양도 알기 때문에 이 0.7V라는 전압 자체가 바로 도핑 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제가 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만 먼저 따지면요. 잠깐 정리를 하면 머릿속 잠깐 정리를 하면 P타입 쪽에 머저리티 도핑을 억셉터만큼 NA만큼 했고 그 다음에 N 쪽에 ND만큼 했는데 여기에 그 각각 ND에 해당되는 도너의 일렉트론 여분의 전자를 거의 컨덕션 밴드로 거의 아이오나이즈돼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억셉터 쪽은 억셉터 쪽의 억셉터를 그 홀을 전공을 밸런스 밴드 다 공급을 하고 그럼 각각에 의해서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쫙 들어가서 각각 앰비폴라한 영역이 이제 디플리션 레이어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그 페르미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P 쪽에 도핑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의 차이, 그 다음에 N 쪽에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하고 쿼서 페르미 레벨 차이, 그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얘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쭉 내려와서 얘가 같아져서 얘가 포텐셜 배리어를 이 두 개의 합에 해당되는 에너지 포텐셜 배리어를 전자 입장에서 느낀다. 라는 걸로 가정을 해서 식을 쭉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트인 전압이 생각해 보면 N 쪽에 도핑을 많이 하면 더 내려가잖아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도핑을 많이 할수록 0.7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커질 거고 억셉터 쪽에도 도핑을 많이 하면 이게 더 내려가니까 이게 이 도핑 농도에 따라 적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적게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핑을 각각 헤벨 도핑 많이 하게 되면 쭉 내려가서 대략 이게 0.7V 정도 되는 다이오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에 전압을 걸지 않았을 경우에가 되는데요. 제가 전압을 걸지 않았을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보는 것처럼 전압을 걸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죠? 포텐셜 딱 붙여주면 끝에 이제 쫙 이렇게 붙여주면 도선을 0V로 생각하는 얘기 자체가 얘가 페르미 레벨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빌트인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여기서 V 빌트인은 이걸로 주어진다. 그냥 기억하는 삶 치고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기억을 한다는 셈 치고 빌트인 전압은 서멀 볼티지에 각각 도핑 농도를 곱을하고 그 다음에 인트리직 캐리어 덴시티를 제곱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자연 로그를 취한 값이 바로 이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 생기는 턴온 전압 혹은 빌트인 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할 때 이렇게 근사를 합니다. 여기 X에 대해서 이제 왼쪽을 P타입으로 하고요. 왼쪽을 P타입으로 하고 오른쪽을 N타입으로 붙여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 P타입 쪽에 이 스페이스 차지가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P타입 쪽에. 마이너스죠, 그죠? P타입 쪽에 저 N타입에서 넘어온 전자 때문에 차징이 딱 되면서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마이너스다. 이게 이제 차지 농도입니다. 쿨롬 퍼 메타 삼성 단위 부피당 전하량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다. 그러고 N 쪽은 P에서 홀이 넘어와서 플러스 차징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가정을 합니다. 이 어브럽트하게 이렇게 플러스로 딱 되고 그 다음에 0을 중심으로 해서 P 쪽은 마이너스, N 쪽은 플러스고 얘가 넘어가서 최대한 넘어가서 이제 그 이 디플리션 되는 차징된 영역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요만큼의 두께만큼 스페이스 차지가 있다. 대신에 캐리어 농도는 사실은 멀수록 좀 줄어들 텐데 이게 일정하게 플러스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N 쪽은 P 쪽은 마이너스로 차지되고 요거를 위치를 마이너스 XP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전자기 할 때 바로 제가 포텐셜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플라시안 파이는 0 하는 걸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 차지가 있을 때는 라플라시안 파이는 마이너스 입실론에 로 해서 이게 바로 차지 덴스입니다. 차지 덴시티로 있는 요식은 우리가 무슨 식이라 그럽니까? 요식은 전자기 포화송 이퀘이션, 전자기별 포화송 이퀘이션 배웠었죠, 그죠? 포화송 이퀘이션을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차지 덴시티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하고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할 때 또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주어져 있으면 걔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일렉트릭 필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포텐셜을 그냥 제가 이게 한쪽이 전위가 높기 때문에 얘가 한쪽은 플러스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얘를 애널리틱하게 실제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차지 덴시티를 로 x를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xp에서 x 0까지 하고 x를 0에서 xn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 차지 덴시티가 마이너스 쪽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차지된다 그랬고요. 요 크이는 E의 NA다. 캐리어 억셉터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차징되는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러스 쪽은 요 플러스 차징되는데 요 양은 바로 도너의 덴시티니까 도너의 덴시티의 플러스 E의 차지가 차징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자기 배울 때 차지 농도가 있으면 그 다음 그 차지 농도 주위에 포텐셜을 계산할 때 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요. 마이너스 유전율에다가 이렇게 x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거가 되죠. 자,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써주면 이 d 제곱 파이의 dx 제곱을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전율의 e의 na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의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고요. 마이너스 유전율 분의 e의 nd를 쓰고 0에서 x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2차 미분 되어서 그래서 이게 포화성 이퀘이션에 따라서 차지 농도하고 포텐셜의 2차 미분, 공간의 2차 미분인데 x에 대해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다음 요걸 딱 놔둔 상태에서 유전율을 딱 나눠주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이제 사실은 적분을 해보면 파이 1차 적분을 해보면요, d 파이의 dx는 요게 이제 한번 적분을 하면 여기에서 요 유전율 분의 2의 n는 상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xp에서 x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x까지 하고 요거를 dx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해주고 다음에 요 밑에는 x가 0부터 xn까지는 마이너스
유전율분의 2에 NA에 요거를 하려 그러면 포텐셜은 요거는 한번 요거 위에 거를 해줘야겠죠. 0까지 해준 거에다가 0까지 포텐셜 바꿔준 거에다가 X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S에 E에 NA에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하고 DX 하고요. 마이너스 유전율의 E에 NA에 ND에 DX에 0부터 X까지 이렇게 하면 포텐셜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1차 적분하면서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XP에서 X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사이에 포텐셜이 1차 미분 요리 영입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XN까지는 실제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포텐셜을 이 위에 거를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적분해야지 말이 맞겠죠. 그죠? 한번 바뀐 상태에서 한번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연속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x가 0에서 xn까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그대로 써주면 d 파이의 dx는 여기에서 2의 LA의 x 플러스 xp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고 그다음 요거는 s의 2의 NA에 요거는 0이니까 XP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전율분의 2의 ND에 요 X 마이너스 0, X 이래 됩니다. 되고 이것은 X가 0에서부터 X의 N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이 1차 미분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의 2의 x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이 포텐셜을 이제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했는 게 일렉트릭 필드니까 요거는 바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2의 x의 x가 0일 때 값을 보면 얘는 이제 보면 얘를 0을 넣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의 유전율분 2의 NA의 XP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아야 되니까 0을 딱 대입하면 S의 2의 마이너스의 NA의 XP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같죠? 그죠? 같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 같다는 게 이제 바로 나오죠. 그죠? 바로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깥에 가면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XN 바깥에는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는 이 X 마이너스 XP 요 바깥하고 그 다음에 XN 요 바깥에는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걸 보면 차지 요 안에 있으니까 요 바깥에는 전기장이 없잖아요. 그죠? 따졌을 때 전기장은 차지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경계면에서 전기장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 경계면에서 여기 또 되니까 뭐냐면 여기에다가 S에다가 E에 NA에 XP에다가 XN을 넣어준 거 SE에 ND에다가 XN을 넣어주면 얘는 전개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NA의 XP는 ND의 XN이다. 이런 관계가 또 성립하죠. 그죠? 자, 성립하는데 사실 요거를 이제 보면요. 요거 그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총량이 일정하다. 차지 뉴트럴리티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 차지 총량은 이 길이 곱하기 요 높이일 거고요. 플러스는 이 길이 곱하기 요 높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요 XP에다가 NA 값하고 XN에다가 여기 N 도너고요. 여기 N 억셉트입니다. 그러니까 XP에다가 N 마이너스 2고 요 XP에다가 요 밑에 이 NA를 곱을 것이 요 총 차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가 이 ND에다가 요
높이를 한 것이 이제 여기 총 차지니까 사실 ND 곱하기 XN은 NA 곱하기 XP다라는 것이 똑같이 사실은 성립이 되는데 제가 이 순서를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쓸라 그러거든요. 표시를 좀 빨갛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XN에 XP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우리가 그 포텐셜을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적분하면요. 파이는 요거를 마이너스 XP에서 0까지 하게 되면 이제 유전율 분의 2의 NA에 요거를 마이너스 XP에서 X까지 X 플러스 XP의 DX가 X가 마이너스 XP에서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요거는 유전율 분의 2의 NA 해서 XP 해주고 한번 적분할 때 요 값이 이제 앞에 게 여기 더해지겠죠, 그죠? 더해진 상태에서 우리 상수로 놓고 놓겠습니다. XP에 여기에 이제 0에서 x까지 dx 마이너스 유전율 분의 2의 nd의 x의 dx가 0에서 x고 제가 플러스 c라 컨스턴트를 놓고 얘가 이제 파이가 x가 0일 때 얘가 두 값이 같아야겠죠, 그죠? 위에 0을 넣은다 하고 밑에 0을 넣은 게 같을 때 그 c가 결정을 해주면 파이도 같다.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c를 이제 구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를 구하고 해보면 파이는 이거를 적분을 하면 s의 2배의 2의 na의 x 플러스 xp의 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xp에서 x까지고요. 여기 x가 마이너스 xp분의 해서 0까지고 요거는 유전율 분의 2na의 xp의 x가 되고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유전율 분의 2nd의 x의 제곱이고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x는 0에서 xn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이제 파이를 다시 써주면 이제 파이는 써주면 x를 넣어 x 마이너스 p는 여기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유전율 분의 이 na의 x 플러스 xp의 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xp를 넣어주면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xp에 대해서 0 관계가 성립하고 또 c 값을 먼저 구하면요. x가 0일 때 이 유전율 분의 이 na에 x 0일 때 넣으면 xp의 제곱입니다. 이걸 x 0을 넣으면 플러스 c가 되죠, 그죠? c가 되니까 요거를 c 대신에 이 유전율 분의 이 na의 xp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na의 그럼 요거를 밑에 걸 보면요 xp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보면 밑에 요 유전율 분의 ENA하고 END 되어 있는데 이 NAXP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여기 ND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앞에서 NAXP를 ND에 XN이라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요거를 ND에 XN으로 바꾸겠습니다. X 마이너스의 유전율 분의 2의 ND의 X의 제곱 플러스 이 유전율 분의
E N A의 XP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0에서부터 X, XN인데 이걸 이제 묶어내면 요것만 잘 묶어내면 유전율분의 E의 ND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XN X 마이너스의 잠깐만요. 요 2분 X는 요거 2분 X 하면 2분 X 제곱이죠, 그죠? 2분 X 제곱입니다. X를 제곱하면 적분하면 2분 X 제곱 여기 2분 X 제곱이네. 2분의 X 제곱에 플러스의 유전율분의 ENA의 XP의 제곱이다라는 게 이제 딱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수식을 그냥 쭉 그대로 유도를 했는데 이 포텐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P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N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파이가 x의 n일 때를 계산해 보면요, 요거는 유전율분의 e의 nd에 xn을 넣으면 2분의 x의 n의 제곱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 유전율분의 e의 na의 xp의 제곱 한 것이 이제 요 포텐셜 그 xn에서의 포텐셜이 되는데 그림으로 대략 그려보면요,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x에 대해서 파이를 보면 마이너스 xp에서 이제 xn까지 변할 때 마이너스 xp를 넣으면 0입니다. 0이고 0을 대입을 하면 요 값입니다. 0을 대입하면 여기 아래로 블록인 거죠, 그죠? 아래로 블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요 높이는 이 유전율분의 E의 NA의 XP의 제곱이다. 여기다 0을 넣은 값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XN일 때 쭉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위로 블록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니까 이 X에 대해서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쭉 위로 블록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일정하다.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니까 없으니까 여기에서 포텐셜 일정한 거죠, 그죠? 포텐셜 일정하고 포텐셜 일정한 이런 상태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때 높이는 여기에서 높이는 얘는 xn을 넣어준 값이니까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은 높이가 이 유전율분의 1에 2의 nd의 xn의 제곱 플러스 na의 xp의 제곱이 높이가 됩니다. 요게 파이의 빌트인이다. 이게 v의 빌트인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v의 빌트인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값이.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그 전자기학 배웠을 때 차지 농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걸 지나가면서 포텐셜이 쭉 바뀌죠, 그죠? 포텐셜이 바뀌면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도 바뀌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정성적으로 설명했던 게 있죠.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고 그리고 포텐셜 차이가 생긴다. 여기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을해서 포텐셜 2로 되니까 이게 이제 포텐셜 자체는 이렇게 바뀌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위치가 세 보면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그죠? 반대로 돼가지고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1을 곱을 한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포텐셜을 곱을 한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니까 요 포텐셜 에너지만큼 더해지는 거거든요. 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만큼 더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자 입장에서 일렉트론 입장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EM분의 P 제곱하고 요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2파이를 곱을 해서 얘가 토탈 에너지다. 2의
토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그 P 타입, N 타입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더하는 거죠. 이걸 더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토탈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바로 여기에서 이 밴드 밴딩이 된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포텐셜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관계가 지금 이 디플리션 레이어 내 길이를 마이너스 XP로 하고 되게 유니폼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차지 농도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여기서부터 포텐셜을 포화송 이퀘이션에 따라서 정의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포텐셜에 대한 2차 미분을 한 번 적분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포텐셜이 나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 설명했던 P 타입과 N 타입의 사이에 들어있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포텐셜을 다 계산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숨도 안 쉬고 쫙 얘기를 했는데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알겠습니까? 방향은? 너무 빨랐나요? 네, 너무 빨랐는 것 같은데 1분만 쉴까요, 여러분? 네, 1분만 쉽시다.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잠깐. 기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네. 예, 그렇게.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 V 토탈. 그럴게요. 예, 그렇게. 예. 요거 말이죠, 요거. 이거. 이거. 예, 얘기해 줄게. 예, 예. 기장 킵시다, 여러분. 예. 제가 수식을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해줄게요. 그러면 혹시 못 따라왔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고요. 역시 여러분이 그 손으로 다 써봐야지 일단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예. 기장 킵시다, 여러분. 예. 아이고. 네. 2차식 저거요? 유도하는 거? 유도하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냥 유도하라 이렇게 문제는 안 나가고요. 조건 같은 거를 제가 줍니다. 조건 주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걸 다 처음부터 다 유도하라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자, 그럼 기자 한 번만 더 켜고 우리 시작합시다, 다시. 아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따라와 봅시다. 한번 필기 빠진 부분 있으면 딱 메모해도 좋고요, 여러분. 자, 보면 실리콘을 한쪽은 P타입으로 도핑을 하고 그다음에 한쪽은 N타입으로 도핑을 합니다. 도핑했을 때 얘를 딱 붙이면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죠?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어서 P 사이드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페르미 레벨이 높잖아요, 그죠? 높으니까 넘어와서 막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물이 수위가 쫙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홀은 이렇게 홀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이제 여기 비워져 있으니까 얘가 쭉 떠오릅니다. 자, 떠오른 상태에서 얘가 맞을 때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얘를 이제 이 P와 N을 밴드 다이그램으로 했을 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으로 보면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냥 봤을 때 요 왼쪽에 P 사이드의 제일 끝은 벌크와 똑같을 테니까 요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N 타입도 쭉 갔을 때 끝에는 벌크가 똑같으니까 페르미 레벨이 요 끝에 맞춰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걸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된다. 하다 보니 중간에 이렇게 한쪽은 밑에 한쪽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런 영역이 생겨야지 이 페르미 레벨이 맞춰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나 NPN이다 그럴 때도 페르미 레벨을 쭉 맞춰줄 때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밴드 배치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에 따라서 앞에서 이제 이 그 쿼사이 페르미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 그랬을 때 요 농도하고 그 다음에 각각 N 쪽에서의 P 쪽에서의 농도하고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쿼사이 페르미 레벨의 요 크기로부터 붙였을 때 페르미 레벨이 같으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EFP하고 EFN이 두 개를 합한 크기를 합한 값이 여기 전자 입장에서는 배리어처럼 보일 테니까 우리가 유도를 할 때 이렇게 빌트인은 계산할 때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멀 볼티지에 대해서 각각 도핑 농도에 따라서 0.7V라는 게 정의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했던 거고요. 자, 그럼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그 전자기학에서 배울 때 차지 농도로부터 차지 농도를 알면 이 포화성 이퀘이션에 따라서 포텐셜을 알 수 있습니다. 포텐셜을 알 수 있으니까 그 포텐셜을 구하고 나서 그 포텐셜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렉트릭 필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전자기 배울 때 아련히 기억이 나죠, 그죠? 아련히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평행판 축전지 할 때 평행판 축전지 딱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플러스 Q가 있다, 마이너스 Q가 있다. 이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여기 가우스 법칙하고 포화성 써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전기장이 되면 여기에 전압이 뭐 V0가 생기고 할 때 이런 거 그래 실린더리컬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깥에 돼 있으면 여기를 마이너스 Q로 하고 바깥에 플러스 Q로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 전자기학 할 때 배운 것 같죠, 그죠? 배웠죠, 그죠? 자, 그래 했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서 포화성 이케이션에 따라서 이 차지 분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요 두께를 요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라 그럽니다. 위스 디플리션 레이어의 위스가 되는데 이 위스가 P 쪽에 위스하고 N 쪽에 위스가 있으면 요 두께 합한 것이 이제 W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요 두께가 어떤 두께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포텐셜은 요 차지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P 쪽하고 N 쪽 각각 일정한 값으로 줄 수가 있고 이 차지 농도는 포텐셜 포화성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포텐셜은 이제 이렇게 차지 농도하고 바로 갖다 쓸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서 중간에 연속이다라는 조건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P 쪽에 적분한 거하고 N 쪽에 적분한 거하고 이 X가 경계면에서 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아니면 하나만 계산해서 플러스 C라 놓고 얘가 X 0일 때 같다라고 해서 얘를 써도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포텐셜을 1차 미분한 것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일렉트릭 필드에다 마이너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일렉트릭 필드도 여기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서 요게 그 보면 이렇게 적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일 때 사실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기장과 이 두 개 표시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제 차지가 없는 요 바깥은 뉴트럴 영역이고 여기에서는 네트 차지가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0에 근사한다 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전기장으로 따졌을 때 얘가 x에 xn을 넣어주면 얘가 0이 된다 라는 조건에서 근사적으로 되니까 이렇게 캐리어 농도에다가 디플리션의 두께를 곱을 게 P 쪽이나 N 쪽이랑 사실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지, 토탈 차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같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렉트릭 필드를 한 거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이제 포텐셜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적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을 적분한 상태에서 컨스턴트 C로 놓고 얘 두 개가 X가 0일 때 같다고 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파이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면서 요 C가 X가 0일 때 요 값이 같다가 되니까 요 C 값이 되어서 요걸 딱 더해주면 이제 컨스턴트 값이 딱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X가 0보다 적을 때하고 클 때 각각 포텐셜도 나오는 거죠. 포텐셜 나오니까 이제 식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이제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x가 양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니까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0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첫 출발이 차지 농도가 이렇게 일정한 마이너스와 일정한 플러스가 있다라는 가정으로부터 요 안에 생긴 포텐셜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도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건 뭐냐면 요 그 포텐셜은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차지 마이너스 1을 곱을 게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포텐셜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을 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를 마이너스 1을 곱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을 하면 이 부호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가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됐었죠. 그죠? 여기 뭐냐면 여기에서는 P 타입, 여기에서는 N 타입 이렇게 됐었는데 요 토탈 에너지에서 여기 에너지에서 요만큼이 추가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2파이만큼 여기 딱 더하면 얘가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를 더했을 때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맞춰져서 페르미 에너지 같다라는 것이 토탈 에너지가 같아 된다는 것이 앞에서 요 과정을 거친 게 앞에서 제가 페르미 에너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벌크 쪽하고 이 벌크 쪽을 싹 맞춰주고 난 다음에 요 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밴드를 휘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밴드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드를 밴딩을 시켜서 이렇게 휘어주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얘 모양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차지 농도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사실 일정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쪽은 크고 이쪽 작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일정하지 않고 얘가 쭉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디플리션 레이어에 차징되는 차지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달라지면 사실은 이 쉐입 자체가 지금처럼 이런 포물선 형태가 아니라 좀 모양이 좀 바뀔 겁니다. 바뀌더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원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원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 원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교재에서는 뒤에 나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 그 non uniformly 도핑되어 있는 정션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linear graded 정션이다. 그러니까 접합면에 선형적으로 도핑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도핑 프로파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가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사실은 적분할 때 상수를 적분했었는데 이 모양에 따라서 적분을 두 번을 하면 한 번은 일렉트릭 필드, 한 번은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고 걔가 이 원래 밴드 배치도에서 추가적으로 더해가서 쭉 바뀌는 거니까 전체 밴드 모양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도핑 농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사실은 이 휘어지는 밴딩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따라해 줄래요? P와 N을 붙였을 때 디플리션 레이어의 차징 상태에 따라서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서 전기장과 포텐셜을 구하고 포텐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더함으로써 접합 후에 에너지 밴드 배치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그 결과적으로 보면 출발이 차징되는 것부터 출발해서 얘가 생기고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뭐 상관없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가 뭐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뭐 일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모양이 x 형태 x 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적분 그냥 수학적 적분 실력이 있는 거고 모양 이 자체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이 빌트인 포텐셜을 구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앞에서 구할 때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구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으니까 빌트인 포텐셜이 이걸로 주어졌으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일정하다 생각했던 그래서 구한 요거 하고 두 개가 사실 같다고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뭐냐면 이렇게 구한 거 하고 이렇게 구한 거 하고 사실은 같다라고 둘 수 있습니다. 같다고 두는데 이때 장점은 이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전율의 2배의 2의 nd의 xn의 제곱 더하기 2의 잠깐만요. na의 xp의 제곱은 얘는 vth의 로그의 ni의 제곱분의 nd의 na와 같다라고 하고 이거는 v의 빌트인이다 라는 것을 딱 둘 수 있습니다. 자, 둘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또 아까 차진 유출할 때 생각해 보면 nd에다가 x n은 na에다가 xn이다 xp다라는 것도 아까 구한 관계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식하고 이 세 번째 요거하고 요 식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서 xp를 xn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v의 빌트인이 유전율의 2의 nd의 xn의 제곱이고요. 요 xp는 여기서 보면 na의 제곱분의 nd의 제곱의 xn의 제곱인데 여기에다가 na를 곱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na를 곱을 한 겁니다. na하고 xp의 제곱인데 xp가 na분의 nd의 xn이니까 na의 제곱분의 xd의 제곱 xn의 제곱이 xp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n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하나가 약분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 유전율분의 2의 nd로 하나 빼면 xn의 제곱도 밖으로 나오는 거죠. ndx xn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n a분의 n d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nd하고 xn을 밖으로 빼니까 1이고 xn의 제곱하고 nd를 밖으로 빼니까 nd 하나 남고 밑에는 na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유전율분의 2에 nd에 na분의 nd 플러스 na의 xn의 제곱이다 라고 되니까 xn은 2분의 2 유전율분의 v의 빌트인에다가 nd분의 na의 nd 플러스 na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제곱이니까 얘를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하나 나온 겁니다. 오늘 수식이 되게 많죠, 그죠? 네, 수식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xn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xp도 금방 구하죠, 그죠? xp는 여기서 na분의 nd의 xn이니까 이걸 보면 이거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앞에는 똑같고 2분의 2 유전율분의 nd, n을 곱을했으니까 이걸 보면 na의 nd로 바뀝니다. 그리고 nd 플러스 na분의 1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P 쪽의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입니다. 이게 P 쪽의 디플리션 두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N 쪽하고 그다음 P 쪽하고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나왔으니까 각각의 N 쪽, P 쪽 두께 나왔으니까 P와 N을 붙였을 때 디플리션 레이 두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N 쪽하고 P 쪽을 더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한 게 디플리션 레이 전체 두께가 되고 이거를 이제 XN과 XP를 더한 거다라고 되니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2 유전율분의 NA 플러스 ND의 전체 2분의 1성을 밖으로 V에 빌트인하고 2분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합칠 때 루트 ND분의 NA 더하기 루트 NA분의 ND다 가 됩니다. 그래서 이 W는 요 두 개 합한 겁니다. 디플리션의 두께니까 똑같이 이 유전율분의 NA 더하기 ND분의 V의 빌트인의 전체 2분의 1에 하게 되면 루트 NA 더하기 ND 곱하기 ND로 해주고 그 다음 NA 더하기 ND입니다.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2분의 2 유전율에 NA 플러스 ND하고 N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V의 빌트인은 위로 가고 NA 플러스 ND가 위로 가고 밑에는 NA 플러스 ND의 전체의 2분의 1성이다. 가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주어지게 됩니다. 복잡긴 해도 나오긴 나오죠, 그죠? 네, 복잡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저 수식만 하다가 이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놓칠 수 있어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디플리션 레이 두께까지 나왔거든요. 두께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께가 나왔고, 두께 나왔는데, 두께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도핑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NA가 있고, NA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ND를 도핑을 무한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A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ND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표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가 박준형, 예. 어떻게 나옵니까? ND를 무한대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건 1로 하고 ND분의 1이 남는다, 그죠? 네. 그쵸? 여기 NA를 1장에 놔두고 도핑 농도, 도너를 도핑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NA는 그냥 놔두고 ND를 많이 시키면 얘 두께가, 여기 NA분의 1이 남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도너 쪽에 이제 생길 때 결과적으로 도핑 농도에 따라서 도핑 농도가 높으면 그 디플리션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역수에 비례하니까. 한쪽을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두께가 반대편이 쭉 얇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도핑 농도에 반비례하는구나. 루트에 반비례하게 두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 얇고, 도핑을 적게 하게 되면 두껍고,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쪽은 플러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한쪽이 도핑 농도가 많다는 얘기는 능력이 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만 디플리션 되더라도 얘를 충분히 커버한다는 얘기고, 이게 또 반대편 여기가 이제 N쪽이 도핑을 많이 시켰어요. 그럼 P는 얇게 해놓고 P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N 입장에서 전자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줄 수 있으니까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얇아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니까 도핑 농도가 높은 쪽에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얇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죠? 예. 요게 그래서 오늘 한 식이 이렇게 식이 이제 쭉 되었는데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시험 낼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유도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식을 유도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항상 그 단계에 대한 힌트를 하게 된다면, 근데 시간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게 된다면 이 단계에 대해서 힌트를 줄 겁니다. 줄 거니까 전체를 통째로 외워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원래 수요일 날 휴일이잖아요, 그죠? 휴일인데 한 번은 제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서 이 부분을 내일 내일 아니다. 수요일 날 녹화 동영상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올려놓으니까 수업을 했다 치고 그거를 다음 시간 보기 전까지 다 듣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 수식이 많을 때 오히려 동영상 보고 따라오면 조금 더 따로 쉬울 것 같아서 수요일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요 파트를 요 파트하고 뒷 파트를 조금 커버한 상태에서 다음 월요일 올 때에는 수요일날 올려놓은 동영상 다 보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